자,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22년 상승을 전망한 사람들 모음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21년 3월부터 12월까지 하락 말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상승 말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평점 최저입니다. 대단하죠? 목소리가 크고 상승자 비판한다. 즉 이 얘기밖에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굉장히 보지도 않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죠. 자, 요분 같은 경우는 뭐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별점이 더 높은 분들 보시면 빠르면 작년 초에서 늦으면 작년 하반기 이때쯤에 하락 말씀하신 분들이죠. 다 올라가고 나서 고점에서 하락 말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평점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공부하는 사람, 본인 송도 팔면서 송도 사라고 한 사람인데 뭐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별점 높게 주는 것도 웃기고. 팩트체크, 저희랑 뭐 거의 비슷하게 팩트체크하고 가시는 분인 것 같은데 오래 얘기했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다 평점이 최악이죠. 그러니까 미리 경고하는 사람들은 싫고 떨어질 때 다 돼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신뢰성이 높다. 이분 빼고 요분은 저희랑 거의 비슷할 때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서 어떤 조사를 했느냐, 남보다 빠르게 상승과 하락을 주장한 사람들, 이쪽이 더 빠르게 주장했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 이용해서 자기 것처럼 하는 사람은 제외, 즉 자신만의 지표가 있는 사람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 다음에 언론 보도 결과를 가지고 전망인 것처럼 하는 사람은 제외. 저희는 언론 보도 기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언론 보도 가지고 전망이라고 하진 않았죠.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써있는 기사 혹은 정반대로 구라치는 기사, 요거 기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은 있어도 저걸 가지고 저희 전망을 바꿔가진 않았죠. 보면요,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이 만든 자료를 이용해서 자기 것처럼 하는 사람은 제외다. 이런 이야기가 제일 웃기죠. 부동산 버핏 지수 중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이야기했죠. 다른 데보다. 이건 언론보다 저희가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버핏 지수라는 거 주식시장에 나오는 거죠. 뭐예요? GDP 대비 시가총액. 그런데 저희가 주택 시가총액 GDP 대비해가지고 버핏 지수 언론보다 먼저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지수 이야기했죠? 대출 이자 그래프. 그래서 기준금리, 시중금리 이야기하고 총 가계 이자 금액. 가계 이자 금액이 이쯤 됐을 때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떨어지다가 중간에 아무리 호도에서 오르더라도 이쯤 되니까 다시 떨어지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금리랑 매매 전세 그래프. 금리가 올라가면 튀던 것도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올라가고 매매든 전세든 다 그래프 만들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부동산원, 통계청, 한국은행, 그 다음에 KB 이런 데처럼 좀 신뢰가 가는 데이터들, 국가나 또는 굉장히 그 공식적으로 쓰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만들었더니 남의 거 따다 써서 신뢰도가 떨어지나 봅니다. 자, 그럼 라이트하우스 지수 하나 만들게요. 집값 상승 지수입니다. 집값 상승 여력 지수. 그래프가요 올라가다가요 2019년 기준으로 떨어지다가 코로나 터져서 조금 올라갔다가 21년부터 계속 떨어지지만 22년부터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저희가 만든 지수예요. 어떻게 만들었냐고요? 잘 분석했어요. 공론화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만든 지수 자체도 불만이시라면 뇌피셜로 이렇게 만들면은 신뢰도가 굉장히 올라가겠죠? 왜? 요 그래프는 집값이 떨어질 땐 내려갔고 올라갈 땐 올라갔으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인정하기 싫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라. 아니, 자기만의 데이터로 하는 건요, 데이터 분석이 물론 더 잘 될 수도 있지만 첫 번째는 뭐예요? 공신성이 떨어지죠.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 사람한테 돈 주고 상담 받아서 보는 게 아니라 적어도 경제를 말하는 유튜버라면은 당신들이 공부하실 때 이런 점을 보셔라. 그래서 이런 지수의 변화를 보시고 통계를 직접 확인하셔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저분들도 하락을 예측하셨으니까 굉장히 신뢰도 있는 지수를 만드셨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는 별 3개다. 그렇게 생각하시라 그래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인정하기 싫은 거지 그냥. 저희가 뭐 엄청나게 틀린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공급 부족의 집값 상승 계속 이야기할 때 뭐 했냐? 이 기사 나오기 전부터 저희는 공급 부족 초래 안 한다. 부족하지 않다. 공급 대란 오고 공급 부족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 계속 이야기했었죠. 자, 2022년은요. 2000년대 이후 22년 동안에 서울 아파트 공급이 제일 적은 해입니다. 근데 저희는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공급 부족하지 않다. 공급 부족이라는 지표를 말하는 인간들은 거짓이다. 왜? 입주 아파트 100만 호가 있는데 작년에는 10만 호가 들어오고요. 올해는 10,000 호가 들어와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작년엔 110만 호가 된 거고요. 올해는 111만 호가 된 거예요, 총. 그러면요. 요때가 공급이 많으면 많은 거지 적은 게 아니다. 그 이상의 멸실이 나지 않는 이상. 순공급 기준으로. 그래서 입주량이 줄어든다고 공급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 왜냐면 예전에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어가는 게 계속 누적이 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인구는 줄고 있고 그 다음에 가구수 늘어나는 건 다 가구 분화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나는 거고
특히 1인 가구가 늘어나서 집값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1인 가구는 노년층과 청년층에서 많이 늘어나죠. 그러면 노년층의 경우는 1인 가구가 되는 이유가 대부분이 사별이다. 그럼 사별인 경우는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2인 가구가 1인 가구가 됐으니까 집이 모자랄 리가 없다. 그럼 청년층 1인 가구는 집을 사는 수요들이냐? 청년층 1인 가구 중에서 70% 정도가 월세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집값이 올라가는 영향을 주느냐? 다 이야기했는데 그때 아니라고 그랬죠. 저희한테 다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 오른 건데 라이트하우스만 헛소리 하고 있다. 근데 지금 결과 보면 어때요? 공급 부족 아니죠? 또 뭐 있어요?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 대란 났다. 임대차법 때문에 아니라고 말한 곳이 어디 있었죠? 임대차법 때문에 집값 오른 거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저희 임대차법 시작 전부터 저금리로 전세 오른다고 이야기했죠. 그거는 금리 낮출 때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가 금리 낮췄을 때 전세가 영향 받을 수 있다고. 그리고 임대차 3법 이야기했을 때 저희가 그래프까지 보여주면서 5월부터 올랐는데 무슨 임대차법 때문이냐, 전세 대란은 저금리 때문이지 임대차법 때문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와서 엄청나게 악플들 달고 가셨죠. 부동산 카페에서 라이트하우스 다 헛소리 한다고 하고 계셨죠. 지금 어때요? 8월 전세 대란 어디로 갔죠? GTX 호재 과잉평가다. 이거는 말할 것도 없죠. 이거는 저희가 워낙 많은 지역 분석에서 이야기해서 하나하나 찾기도 힘들어서 굳이 썸네일 안 붙였고. 청약 폭등한다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2030 수요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굉장히 청약시장에 과잉 수요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할인 분양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 할인 분양 나오고 있죠. 빌라 위험한 거 말할 것도 없죠. 하도 많이 이야기했고 요거는 영상 보신 분들 많을 테니까 넘어가고요. 올해 기준금리 3% 이상 될 거. 자,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다 지금 2%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저희는 그 전년도에 이미 3% 넘어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미국이 더 빨리 올리고 금리 역전 당한 상황인데 이렇게 손 놓고 있을 것까지는 얘기하진 않았어도 미국에서 금리를 엄청나게 빨리 오를 거고 우리나라는 최소한 3% 나올 거다. 그때 이야기했어요. 21년 10월에. 신뢰가 안 가죠. 왜? 미리 얘기했으니까. 자, 환율 폭등하는 거 말할 것도 없죠. 아니 라이트하우스 들으면 그지된대요. D2 하신 분들 이미 망했고 영끌 하신 분들 돈 다 묶였고 저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달러가치 굉장히 빠르게 오를 것이다. 미국 긴축 시작되면은. 긴축 이야기 나올 때 환율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었죠. 누가 부자 됐을까요? 근데 저희는 대놓고 그런 이야기는 안 했죠. 달러 사세요. 달러 사시면 부자 됩니다. 그런 식으로 방송 안 해요. 왜? 그런 얘기가 있죠. 붕어빵을 사다 줄 것이냐 낚시법을 가르쳐 줄 것이냐. 저희는요 듣고 공부가 되는 유튜브를 하고 싶은 거지 아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다 예측해가지고 딱딱 찝어주면요 팔 때 놓쳐요. 그리고 이거 사세요 해놓고서 살 때 수수료 받아 먹고 팔 때는 유료 상담 1000만원 그러면은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살 때 말해서 오르지 않았냐. 팔 때 당신이 나한테 유료 상담 받고 팔든가. 내가 팔 때까지 얘기해 줘야 되냐. 당신이 팔 때는 알아서 봤어야지.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예요. 이게 가스라이팅이 무슨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늘 이야기한 게 뭐였어요. 부동산 거품이 심하다. 이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주식은 공부하셔라. 코인은 오로지 거품 덩어리다. 다 이야기했었죠. 다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환율 폭등하는 거 지금 오늘 1370원 나왔어요. 더 오를 가능성이 높죠. 국제유가 인플레이션 장기화될 거 미리 이야기했죠. 미국 경제 무너진다. 국제유가 올라도 인플레이션까지는 안 간다. 저희 인플레이션 굉장히 장기화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다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 금리 올리면 자산 떨어진 거. 금리 올리면 집값 떨어진다. 과거에 올랐다. 이 이야기할 때 저희는 그 전년도부터 금리 올라가면 자산 떨어진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다. 이거는 이때 이야기한 거고 그 전년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다. 찾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고. 왜 그냥 주구장창 폭락만 이야기하는 폭락론자처럼 보이느냐? 방송을 안 보기 때문에. 보지도 않고 라이트하우스의 특징 목소리 크다. 상승론자 비판한다. 상승론자 비판한 방송은 봤겠죠. 썸네일이 자극적이니까. 내가 깔깔 입고 나오는데. 그 다음에 목소리 크다. 목소리 작게 얘기할까요? 그럼 자신감 없다고 난리칠 거면서 요즘에는 양복 입고 나오고 있는 것도 아 이제 떨어지니까 라이트하우스는 양복 입고 나온다. 좀 방송을 보고 이런 내용이 잘못되었다. 건설적인 비판은 하나도 없고 비난 아니면 지는 올림픽 선수촌 샀다면서요 하는 루머만 퍼뜨리고 있는 인간들인데 이번에 보니까 예전에 이야기했던 거 생각과 일치하고 지금 방송 보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보지도 않는 인간들이 이러고 있다. 저희가 한 번만 맞췄어요? 집값이 떨어진다. 이게 좀 늦게 나왔을 뿐이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이야기한 것들이 고장난 시계도 한 번은 맞췄는데 저희 이만큼 맞췄으니까 안 고장난 시계죠. 굉장히 잘 돌아가는 시계죠. 방송 안 본 인간들이나 고장난 시계 이야기하는 거죠. 라이트하우스는 하락론자가 아닙니다. 이제 라방꿀이 아니라 저렇게 방송을 해야만 돈을 버는 사람일 뿐이다. 아 진짜 아직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인간들은 절대 저희 방송 안 보는 인간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저희가 유튜브 방송하면서요 빌라 업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유치해서
어떤 식으로 팔아치우느냐. 뭐 PG수첩이나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에서 물론 방송에 나오긴 했지만 거기서 취재하는 것도 다 드러낸 건 아니다. 그래서 빌라 업자들이 진짜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방송에서 다 했죠. 얼마 받아요? 하나 팔 때? 2천씩 받아요. 그 다음에 상가요? 적으면 2%, 많으면 한 5에서 10% 받아요. 그러면 7억짜리 상가 하나 팔면요 한 7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저희가 스타 강사들 엄청나게 비난했죠. 스타 강사들 강좌 하나 딱 열어놓고서 돈 버는 법 해가지고 1,000만 원씩 받아요. 돈 버는 법이었어요? 돈 꼴는 법이었지? 돈 벌려면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은 시간 들여가지고 그들이 잘못된 것들도요 충분히 말로 할 수 있고 말로 설득할 수 있는데도 굳이 왜 기사를 찾고 굳이 왜 자료를 찾아서 만들어서 올리느냐. 제가 말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말로만 하는 건. 그들도 말로만 하고 저도 말로만 해요. 그러면은 그들의 말에 넘어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통계 데이터를 들고 와서 보여주죠. 그러니까 통계 데이터를 통계청이나 한국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부동산원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오면은 남의 자료 쓴다. 상승론자들은 남의 자료 잘라서 써요. 유리한 부분만 떼다가. 근데 저희는 불리한 부분도 갖다 쓰죠. 왜 그렇게 다 노력을 해요?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집값 올라가는 시기에 올라간다고 구라쳐가지고 팔아쳐먹는 거 못할 것 같아요? 이 정도 입 털어가지고 집값 계속 올라가는 도중에도 지금 구독자 수가 46만 47만 나온다는 게 올라가는 추세에 맞춰서 올라간다고 해서 입 털었으면 훨씬 더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방송 같은 데 초청하는데 해가지고 뭐 경제지 같은 데서 초청 되게 많이 왔었어요. 저기 상승론자 유튜버들 같은 데서도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가서 인터뷰하면 뭐예요? 그럼 내가 하는 말 다 잘라가지고 올릴 텐데. 돈 버는 법은 하락론 이야기하지 않고 부자가 되는 방법 해가지고 방법론적으로만 이야기하면 돼요. 저희가 돈 버는 방법이요? 달러 올라갑니다. 집 팔고 달러 사세요. 주식이요? 주식 같은 경우 지금은 떨어지는 시기니까 기다리시고 코인 같은 경우는 박살납니다. 이거 얘기해가지고 부자 되는 방법. 지금은 달러를 사라. 부자 되는 방법. 장기적으로 화폐 가치 하락으로 우상향이니까 뭐든 사놓으시면 무조건 돈 버십니다. 근데 떨어져서 손해보시면 니들이 못 팔아서 그런 거고요. 공부 좀 하세요. 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돈을 수천 수억씩 쓸어가고 있는데 저희는 공부하라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고 추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게 올라간다고 해서 돈 받아 처먹은 인간들은 다 틀리는데 저희가 지금 다 맞고 있는데도 못 믿겠다. 여론 만들고 있다. 그러더니 심지어는 또 왜곡하죠. 저희가 저번에 이 영상 올렸어요. 실거주 한채는 무조건 사세요. 내용 뭐였죠?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무슨 내용이에요? 실거주 한채 사라. 근데 지금은 아니다. 5년 이상 기다려서 정상화 된 다음에 사라. 그 이야기 했죠. 근데 썸네일만 딱 올려놓고 라이트하우스가 집사라고 했다. 이게 방송 안 보고 있다는 증거 자체다. 그러면서 뭐 22년 하반기 늦으면 내년 상반기 초급 매물 역세권 재개발 일기 신수 역세권 급매를 사라. 내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지 이야기죠. 지 방구석 블로거 의견이죠. 그럼 내 이야기는 왜 안 넣었냐? 영상을 안 보는 이유는 간단해요. 첫 번째 뭐예요? 지들 집 샀는데 떨어진다고 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맞는 말을 하든 틀린 말을 하든 예를 들어서요. 미적분은 더럽게 못해. 수학 선생님이요? 야 미적분 시험에 나온다. 미적분에 무슨 문제들 시험에 나올 거야. 근데 듣기 싫어.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해. 공부 안 하니까 집으로 한탕 노리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위로하고 있는 거고. 또 뭐예요? 봐도 이해 못하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미적분 이야기. 저희가 얼마나 상승론자들 쉽게 이야기해줘요. 공급 부족하면 오르고 공급이 과잉되면 떨어집니다. 그런데 공급은 계속 부족이니까 오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화폐 가치 하락은 이렇게 되니까 집값은 계속 오릅니다. 사세요. 얼마나 이해 잘하게 해줘요. 왜? 초등수학 수준으로 고등수학을 해석하고 있는데 초등수학 수준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가죠. 근데 이해는 가는데 틀리죠. 저희는 공급, 금리, 그 다음에 세계 추세, 물가 등등 여러 가지 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봐도 이해를 못하지. 왜? 봐서 이해를 하려면 예전부터 봤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보려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렇다고 앞에서부터 보기에는 그땐 틀렸으니까 하고 20년, 21년에 얘기한 것들 지금 다 일어나고 있어요. 선동해야 되니까. 라이트하우스는 다 틀린다고 선동해야지. 안 보죠. 그리고 선동 당한 사람들이 라이트하우스 그래서 별 3개 다 틀렸구나. 저 인간은 그냥 무조건 집값 떨어진다고 하는구나. 영상 들어가보면 집값 떨어진다는 얘기밖에 안 하는구나. 왜 떨어진지에 대한 분석은 하나도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것까지 같이 올려서 비난하는 사람이면 인정. 근데 아무리 라이트하우스가 저런 이야기 하더라도 그때 비난의 기준은 딱 하나였죠. 집값이 오른다.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냥 계속 주구장창 폭락 이야기만 한다. 그 다음에 물렸으니까. 이런 이유들 뿐이에요. 별로 깊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비판은요 보고하는 거고 비난은요 보지도 않고 하는 게 비난이다. 좀 보고 뭐가 틀린지 뭐가 맞는지 건전하게 토론할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비판하셔도 괜찮다. 그런데 잔뜩 뭉쳐있는 인간들 보면은 그런 거 하나 없이 맨날 하는 게 이제 떨어지니까 양복 입고 나온다 신나서 목소리 크다. 지는 떨어진다고 해서 올림픽 선수도 샀다. 돈 벌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밖에 없다. 왜?
토론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고 그냥 악플러들만 잔뜩 몰려 있으니까 그 악플러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녀가지고 선동하니까 저희가 많이 틀린 것처럼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 무식하면 용감하다. 평생 무식하게 살고 싶으시면 계속 비난이나 하시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공부하고 싶으시면 와서 보고서 틀린 것 같으면 비판해라. 그렇게라도 공부하셔라. 아직도 그 환상에 빠져있지 말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